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죠. 네, 영국의 물가 상승률이 15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상승 출발한 뉴욕 증시.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불안한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다우 지수 0.31% 오르면서 8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동시에 2022년 4월 이후 처음으로 35,000선을 탈환했습니다. 불안했던 나스닥 지수도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 0.24% 올랐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보시죠. 애플이 자체 인공지능 챗봇을 테스트 중이란 보도에 주가가 0.71% 올랐습니다. AI 챗봇으로 챗 GPT와 바드를 내놨던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의 주가 공교롭게도 이날 1%씩 하락을 했고요. 반면 아마존 1.9%, 2%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고 엔비디아가 0.88% 내렸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던 테슬라 0.71% 하락 마감했는데요.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도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실적 함께 보시죠.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보다 좋았습니다. 주목됐던 매출 총이익률도 18.2%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9.6%로 10%대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넷플릭스 실적 발표를 앞두고는 0.6%가량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공유 계정 차단과 광고형 요금제 도입에 이어서 미국과 영국에서 광고가 붙지 않는 요금제 중 가장 저렴한 버전을 없앤다고 밝혔는데요. 실적 나쁘진 않았습니다. 매출이 예상치를 살짝 밑돌았지만 주당 순이익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고요. 2분기에 구독자 수가 589만 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유 계정 차단과 광고형 요금제 도입이 효과를 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넷플릭스는 3분기에는 구독자 수가 600만 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하반기 매출이 더 좋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장 마감 전에는 골드만삭스가 실적을 발표했죠. 투자 부문 수익이 감소하고 인수와 부동산 투자에 따른 손실로 2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8%나 급감하면서 체면을 좀 구겼습니다. 하지만 전망이 나쁘지 않다는 평가에 0.97% 오름세를 주가 보였고요. 지역은행들도 고금리로 이익이 증가하고 예금 흐름도 안정을 찾아가면서 주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US뱅커프와 시티즌즈 6%대의 상승률 기록했죠. 지역은행에 대한 자신감이 좀 붙은 모습인데요. 지역은행주를 모아놓은 ETF KRE는 지난 한 달간 12% 가까운 오름세를 계속해서 보여왔습니다. 지금까지 대략 S&P 500 기업 중 10%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레피니티브는 이 중 64%가 예상보다 좋은 매출을, 또 80%가 예상보다 좋은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분석했고요. 팩트셋은 78%가 호실적을 기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이틀째 상승 흐름 대체로 이어갔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만 소폭 내렸죠. 영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 8.2%보다 낮은 7.9%를 기록하면서 긴축 기조 완화에 힘이 실렸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는 1.24%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시 훈풍이 이어진 가운데 일본은행 총재가 금융 완화 정책 의지를 강조하면서 특히 수출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부양책 기대감에 소폭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지만 홍콩 항생지수는 0.33% 내렸습니다. 그리고 밀 가격 급등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최대 항구인 흑해 연안 오데사항에 미사일을 쏴서 곡물 6만 톤을 파괴했다는 보도가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8% 급등세를 보였고요. 옥수수와 대두 가격도 덩달아서 상승세인데요. 러시아 국방부는 20일부터 우크라이나 흑해 항만으로 향하는 선박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추가 경고한 상태입니다. 국제유가는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자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WTI가 배럴당 75달러 35센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영국의 물가 상승률 둔화 소식을 소화하면서 국채 금리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2년물이 4.768%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오전 7시 기준 계속해서 3,840만 원 선 안팎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265원 6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